네, 대선 열차를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야권의 핵이라고 저희가 제목을 좀 붙여봤는데 일단은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의 대세론이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어느 순간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렇죠. 새롭게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가장 좀 주목할 만한 게 안희정 충남지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여론조사를 보면은 야권에서 2위로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을 제치고 네. 2위로 올라선 거는 물론이고 전체 대선 후보 선호도를 봤을 때도 이게 어제 SBS 여론조사 결과인데 문재인 전 대표가 29.8%인데 안희정 충남지사가 13%로 2배 정도 좀 낮긴 하지만 저 정도면은 상당히 조금 역시 좀 대세론이 떠오르고 있는 주자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조금 아니고요. 조금 네. 빼고 그냥 상당히 네. 엄청나게 약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난해 말에 유일하게 이런 이 추세를 보였던 게 이재명 성남시장이에요. 매주 촛불 집회가 불타오를 때 네. 일주일 지날 때마다 거의 2%포인트씩 올랐었어요. 근데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금은 좀 답보 상태입니다. 상당히 좀 고심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안희정 충남지사가 왜 이렇게 치고 올라오지? 일단은 반기문 전 총장의 불출마 선언 때 한 가지는 예견이 됐죠. 충청 대망론의 이 지역적인 민심이 대안은 안희정밖에 없는 것 아니냐. 예. 이게 뭐 여야 보수 진보를 떠나서 그냥 충청 지역 민심이라고 하는 것 또는 이제 충청 향후에 이 수도권에 나와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충청권 출신 대통령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치가 갑자기 이제 무산되면서 안희정이라는 인물이 반사이익을 얻은 것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제3지대, 뭐 중도, 빅텐트, 물론 이제 민주당 소속의 주자긴 하지만 중도지대에서 안희정이라는 인물을 새로 보기 시작했어요. 요즘 만나면서 제가 안희정을 입에 올리는 많은 분들이 다 기존의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안희정 지사의 여러 가지 행보에 대해서 좀 까칠한 반응이 오히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민주당 노선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해당 행위 아니냐? 심지어 주로 이제 문재인 지지층이라든가 이재명 지지층에서는 공격에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희정의 장점이 이재명 시장이 좌클릭이라면 민주당 내에서 완전히 우클릭을 하면서 사드 배치에 대한 뭐 찬반을 떠나서 신중론, 국가 간의 협약인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무조건 파기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든가 이게 또 새롭게 등장한 그러면 중도 보수층에 대한 러브콜이 아니고 네. 오래전부터 박정희 정권을 07과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수년 전부터 중도 행보를 보여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게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이 사라지면서 가려졌던 새로운 젊은 인물이 이제 눈에 띄는 동시에 이 김종인 또 전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50대 기술론 얘기를 하면서 뭐 나중에 어쩔 수 없다면 경륜이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겠지만 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안희정 대 남경필 구도가 자긴 가장 좋게 본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사람들이 새로운 환기가 시작이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멈추지 않고 민주당 내 경선에서 본선 주자가 확정될 때까지는 안희정 바람은 계속 될 텐데 네. 문제는 이제 당내의 여론을 어떻게 잘 조정하느냐의 문제. 당 외의 조정은 지금 잘 드라이브를 탔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번에 경선이 국민 완전 경선이잖아요. 거기다 결선 투표도 있잖아요. 네. 상당히 안희정 지사는 해볼만 하다. 이렇게 판단할 지금 국면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본선보다 예선이 더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흔히 해서 양궁 국가대표를 비교를 하는데 그렇죠. 예. 우리 국가대표만 되면 뭐 금메달을 딸 수 있다 그렇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권의 해 지금 보면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이 세 명이 지금 아주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 추세를 봤을 때는 안희정 지사가 바람은 안풍, 탔죠. 또 안풍입니다. 예. 2012년에 안풍과 또 다른 안풍을 지금 문재인 전 대표는 마주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 상대 당인데 또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했더니 오히려 안희정의 바람이 무섭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굉장히 보수, 우파적 발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중도에 가까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니, 예. 거의 우파예요. 아, 그렇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그대로 자기는 쓰고, 네, 네. 뭐,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가서 90도로 인사해버리고. 경제도 뭐 다. 안희정 지사를 누가 보수라고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네. 네, 안희정은 우파적인 발언을 해도 아무도 우파로 보지 않는다. 그게 확장성의 장점이다. 네. 그래서 오히려 파괴력이 있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안희정 지사가 지금 이렇게 계속 지지율이 쭉 오르는 건 지금 현재 굉장히 우리나라 국가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대립적 구도를 가지고 있고 문재인 대표가 항상 지적받는 거. 문재인 대표는 자의반 타입은 어쩔 수 없이 항상 그 뭐 친문 패권주의라는
그런 어찌 보면 오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쓰고 있는 이유는 네. 무언가 우리만 선이고 상대방은 적이고 상대방이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저쪽을 다 타파해야 된다는 취지라면 안희정 지사는 어찌 보면 이 전 정부에서 했던 것들도 좋은 거는 계승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뭔가 아까 말씀하셨던 우파적인 발언을 많이 한다는데 우파라기보다는 현실론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이 정도면 복지도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드 같은 경우도 마음에 안 들더라도 국가 간 약속인데 이건 깰 수 없는 거 아니야. 그게 현실론이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과 뭔가 지금 나머지 우파적인 얘기를 하면서 오른쪽 다 이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중도 지지층 측에서 이제 중도 보수도 마찬가지고 중도 진보도 마찬가지고 아, 이 사람이면 좀 정말 우리나라를 통합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걸 네.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충남도지사 재선하면서 사실 충남 도의원들은 새누리당이 훨씬 많았어요. 근데 한 번이라도 불협화음이 나온 게 없잖아요. 그리고 충남도지사 재임하면서 계속 이제 그 도지사 관련해서 뭐 하면 항상 1등을 했던 또 인물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도 보여준 것도 있다라는 측면까지 고려를 하면 지금 문재인 대표에게 없는 표의 확장성을 안희정 지사는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네. 안희정 지사가 굉장히 지금 현재 13%라는 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성남시장의 촛불 집회 때를 떠올린다고 하는데 만약에 20%를 치고 올라가서 넘어간다면 진짜 그 경선에서도 문재인 대표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들수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근데 당내 경선이 이제 정말로 이제 팽팽하게 이루어질 상황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박지원 대표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힐러리가 왜 떨어졌습니까? 문재인 거의 네. 문러리 수준이다. 그래도 지금도 문재인은 안 된다. 이게 훨씬 많고 네. 만약 판이 뒤집어지면은 네. 흥행이 되고 흥행이 되고 안희정 지사가 대통령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높아집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민주당을 바라볼 때 네. 어떠한 경우에도 문재인 산성은 깨지 못할 것이다. 문러리 수준이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문재인 전 대표를 조금 낮추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어쨌든 판이 뒤집어지면 될 텐데 내가 봤을 때 민주당은 안 된다. 안희정 지사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그 대표의 개인적인 감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이게 본인의 경험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전당대회 해봤었고 본인 얘기하신 게 손학규 전 대표도 즉 합류할 예정이지만 다들 당해봤지 않느냐. 그러면 절대 문재인 산성은 깨지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그 겪어본 사람들이 그 처절하게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전체적인 구도로 보면 민주당 내에서는 사실은 철옹성과 같이 이 기울어진 운동이 어떤 룰을 해도 문재인 대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뭐 지지층들도 그렇고 그런데 단 문제는 문재인 대세론이 반기문이라고 하는 보수 진영의 대표 주자가 없어짐으로써 결국은 당내 경선으로 그러면 대안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문재인에만 올인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30% 정도 나오지만 그럼 나머지 그 유보층들과 대부분 반문이라고 하는 그 엄연히 존재하는 그 세력들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런 여론들을 또 뭐 담아내야 하고 민주당에서 입장에서는 그거를 담아내야지 그 다음에 정권을 하는데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가도 생각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다음으로 대안으로 등장하는 게 역시 안희정 아닌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의도에서 보면은 새누리당 지지층이나 보수 지지층들이 안희정 얘기를 요새 굉장히 많이 해요. 네. 사실은 이쪽에서 만약에 데려올 수 없다, 그 후보를 세울 수 없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차기 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안희정 그 지사는 상당히 그 매력적인 카드임에는 틀림이 없고 예. 아까 네. 말씀하셨듯이 그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친노의 핵심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노무현 정권에서 혜택을 입은 게 없어요. 누린 게 없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친노 내에서도 상당히 굉장히 정통성이 있는 거고 그런 사람이 또 그 광폭의 그 넓은 안정감 있는 균형감 있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국민들한테는 안정감을 또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재명 그 시장은 굉장히 선전을 하다가 결국 그 선명성 경쟁으로 문재인 대표와 이재명 지사가 탄핵 정국에서는 그 효과를 봤는데 결국 반기문이 없어지고 또 탄핵 정국이 그 어느 정도 시들어지면서 이재명 지사의 선명성, 과거 회계적인 선명성을 퇴화하고 미래지향적인 안정성이나 국가
운용의 그 노하우 이런 것들을 발 때는 안희정 지사가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공감대가 네. 전체적인 구도도 그렇고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있다. 이런 것들을 간과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흔히들 그래서 안희정 지사가 민주당 내 지지 기반이 약하다 그런 우려가 있는데 반면에 또 86 운동권 그룹들이 좀 뒤늦게 좀 호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우상호 지금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또 같은 운동권 동지다 그러면서 좀 도와주는 모양새인데 한번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값없이 달래고 철없이 좋았던 저는 오늘 충격적인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는 비록 원내대표지만 안희정 후보를 지지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하루 지지하겠습니다. 그 시절 그래도 함께여서 좋았어. 그 안희정 지사와 저는 87년도 감옥에서 처음 만나서 푸른 수의를 입은 채 서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감옥의 운동장에서 만나서 그 시절 시국을 논하고 또 우리가 만들어야 할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서 격렬하게 논쟁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세상에 꺾일 때면 이제고 우리의 날들이 온다고. 모르죠. 또 안희정 후보가 또 없을 수도 있죠. 저는 안희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이렇게 말하자면 옛날 노무현 대통령처럼 극적인 드라마가 만들어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 생각합니다. 내 삶의 하나된 친구도 하나야.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안희정 지사가 네. 지금 뭐 돌풍을 일고 있지만 기존에 앞섰던 돌풍을 일으켰던 이재명 성남시장 네. 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본인은 자클릭, 네. 중도 코스프레 하지 않겠다. 선명성에서 분명히 하겠다.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맞죠. 그게 맞죠. 지금 안희정 지사는 조금 실용주의적인 입장이에요. 지금 80년대 이야기를 했지만 80년대 색깔을 많이 지웠고요. 우상호 원내대표도 그렇고 이제 차세대의 미래 주자, 50대 기술원. 근데 지금 정점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약간 이렇게 봐요. 아까 문재인에게 문러리라고 박지원 대표는 경쟁하는 당의 입장이니까 문 대표를 계속 공격할 수밖에 없는데 문재인 대표는 호불호가 갈리죠. 지지율은 1인데 호하는 쪽에서는 아마 문바마라고 보고 있을 거예요. 불호하는 쪽에서는 문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빛과 그늘이 존재해요. 안희정 지사는 약간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 같은 분위기예요, 지금. 그럼 이재명은 어떤 캐릭터냐면 샌더스 같은 분위기죠. 네. 그런데 언제 촛불 광장에 매주 2%포인트 오르던 지지율이 딱 멈췄냐면 나는 보수주의자다,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이 그게 아니거든요. 보수 쪽에서 이재명 시장을 칭찬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때는 선명하다. 네. 나랑 반대에 서 있지만 강하다, 세다, 시원하다. 그래서 본인이 사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지지율의 이제 세력이 이게 현실 가능하네? 대권에 갈 수도 있겠네 생각이 드니까 난 사실 보수예요. 이런 순간 지지율이 딱 멈췄었거든요. 그러니까 좌클릭을 계속하고 그동안의 일관적인 강한 이제 샌더스 같은 코리아판 샌더스의 행보를 가는 것이 맞을 걸로 보고요. 네. 그러면서 이재명 시장의 불길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지난주 설 한 주 쉬고 오늘 또 토요일 촛불광장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시장의 언행 조금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3명의 주자들이 열띤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